요즘 세리아가 논란입니다. 지난 시즌 리그 우승팀 나폴리는 챔피언스리그 리그 페이지에서 이미 탈락했고요. 인테르와 유벤투스도 플레이오프에서 떨어지면서 이번 시즌 챔스 16강에 올라간 세리아 팀은 아탈란타가 유일하죠. 근데 문제는 세리아 팀들의 전반적인 부진이 지금 한두 해가 아니라는 겁니다. 0910 시즌 인테르가 트래블을 한 뒤로 세리아 팀들은 현재 15년 넘게 챔스 우승이 없는데요. 5대 리그 중에 공백이 가장 길어요. 또 최근 몇 시즌 흐름도 비슷하죠. 작년에도 인테르를 제외하면 챔스 16강에 올라간 팀은 없었고 그 전 시즌에도 챔스 8강에서 세리아 팀들은 전멸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리아 역대 최다 우승팀 유벤투스도 2019년 이후로 8강에 한 번도 못 갔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리아? 이제 몰락했어. 끝났어. 근데요, 이 말은 지금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세리아는 지금도 UEFA 리그 랭킹에서 2위권을 유지하고 있고 인테르도 최근에 챔스 결승 2번이나 갔잖아요. 즉 망한 리그는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이거 하나만은 확실합니다. 이탈리아 세리아는 예전만큼의 위상은 분명 사라졌어요. 왜 한때 세리아는 세계 축구의 중심이었잖아요. 마라도나, 지단, 호나우두 당대 최고의 선수들이 늘 세리아로 모였다고요. 그리고 82-83 시즌부터 97-98 시즌까지 유러피언컵과 챔스 결승 16번 중 이탈리아 팀이 결승에 올라간 게 무려 12번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엘로 랭킹에서 상위 25개 팀을 보더라도 세리아 팀은 단 2팀밖에 없고요. 딜로이트가 발표한 전세계 축구 구단의 수익 랭킹 탑 10에도 세리아 구단은 한 팀도 못 들어갔죠. 지난 5년간 리그 전체 매출도 프리미어리그, 라리가, 분데스리가에 밀렸다고요. 그럼 도대체 그동안 언제 어디서부터 그 차이가 발생했던 걸까요? 왜 세리아는 유럽 최정상 자리에서 점점 내려올 수밖에 없는 걸까요? 오늘은 그걸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 가장 먼저 지금 세리아 팀들은 돈이 없습니다. 대체 왜 그런 걸까요? 세리아의 CEO 루이지 데 시에르보가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계속 경쟁에서 밀리는 건 노후화된 경기장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세리아 20개 팀들 중 경기장을 소유한 팀은 단 4팀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팀들은 대부분 국가가 이를 소유하고 있고 클럽의 경기장을 임대해서 사용해요. 그러면 구단이 경기장을 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정부나 지자체에서 경기장을 아예 팔지 않습니다. 이탈리아가 월드컵을 준비할 당시에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지은 경기장들이기 때문에 지자체는 이를 장기적인 수입원으로 생각하면서 돈을 계속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클럽들이 경기장 운영도 마음대로 못하고 경기장 개봉수도 마음대로 못해요. 내 집도 아닌데 큰 돈 들여서 수리하기가 좀 애매한 거죠. 심지어 밀란의 홈구장 산시로는 이탈리아 국가 차원에서 문화재로 지정됐기 때문에 손에 대기가 더 어렵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장들이 7, 80년대 구조 그대로인 경우가 많습니다. 상업시설 당연히 없고요. 경기장을 축구 그 이외 공간으로 활용하기에도 무척이나 제한적이라는 거죠. 반면에 지금 다른 리그들은 어때요? 토트넘 하스퍼 새 구장 지어서 NFL 경기도 열고 콘서트도 열고 있고, 그리고 지금 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 다 경기장 새로 짓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축구만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상업적 시설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제는 경기장도 클럽의 주 수익원 중 하나인 거예요. 근데 세리아는 어때요? 경기장에서 돈을 더 벌기는커녕 매년 돈을 더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장보다 더 심각한 건 뭔지 아세요? 지금 중계권 수입도 점점 떨어지고 있다고 해요. 세리아의 국제 중계권 수입이 프리미어리그의 10분의 1 수준이고 국내 중계권료도 프리미어리그 강등권 팀의 반토막 수준이라고 해요. 더 심각한 건 지금 유럽 5대 리그 중에서 유일하게 중계권료가 매년 하락하는 리그가 세리아입니다. 5년 전과 대비했을 때 약 8% 정도가 이미 떨어졌죠. 즉 돈이 매년 들어오는 구조가 아니라 점점 주 수익원이 빠지는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지금 뭐냐? 23-24 시즌 기준으로 봤을 때 20개 구단 중 13개 구단이 지금 적자예요. 유벤투스는 한 시즌에 약 2억 유로 가까운 순손실을 기록했고 코로나 이후에 5시즌 동안 세리아 전체 누적 손실이 하나로 약 5조 9천억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코로나 이후부터 클럽들의 재정적 악화는 더 가속화됐다는 거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세리아가 지금 글로벌 경쟁력을 이미 너무나 잃었다는 거예요. 프리미어리그는 영어권이라는 압도적인 글로벌 확장성을 가졌고 라리가는 중남미 히스패닉들에게 늘 소구되는 거대한 팬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리아는 글로벌 세이즈의 포인트와 명확한 타겟팅이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유럽 5대 리그 중에 SNS 수치가 늘 최하위권인 거예요. 근데요, 왜 이럴 수밖에 없을까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리그의 신뢰도죠. 2006년 가장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탈리아의 칼치오폴리였죠. 유벤투스 단장이었던 루치아노 모지가 심판 배정에 개입하고 불법 로비하는 등 대규모 스캔들을 일으켰거든요. 그 결과 유벤투스는 강등되었고 리그의 신뢰도가 흔들렸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2011년 대규모 승부조작 사건이 또 있었고 2014년에는 축구협회장의 인종차별적 발언, 2019년에는 인종차별 반대 캠페인 포스터에 원숭이를 사용해서 국제적인 비판을 받았었다고요. 그러니까 협회 자체가 일도 못하고 부정부패하고 바람잘 날이 없었던 거죠.
있었죠. 또 최근에는 토날리, 자니올리 같이 이탈리아 국대 선수들이 대표팀 예선 경기 불법 도박을 하기도 했잖아요. 결국 이런 사건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어떤 이미지가 생겨요? 세리아 조작한 리그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글로벌 기업이 투자하기도 굉장히 조심스럽죠.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구단주 와서 사기 의혹도 막 생기고 구단들의 안정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요. 결국 정리하면 이겁니다. 수익원이 점점 제한되니까 돈이 없고 돈이 없으니까 투자도 못하고 그럼 자연스럽게 리그 상품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중계권료의 가치가 내려가고 중계권 수익이 줄어들게 되면 또 돈이 없어지는 거예요. 완벽한 악순환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세리아 구단들은 장기 투자 대신에 당장의 성적을 내기 위한 선수 연봉 이 종류에만 집중합니다. 또 지금 돈이 없으니까 지난 시즌 득점왕 레테기도 큰돈 오퍼 오자마자 사우디로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팀을 리빌딩해서 뭔가 장기적인 성적을 내기가 클럽들이 너무나 어려운 겁니다. 자, 그럼 이 다음이 뭐겠어요? 돈이 없는 리그는 결국 선수들의 풀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예전에 이탈리아를 보면 월드컵 4번 우승이란 상징성이 있었고 대표팀과 리그가 같이 흥해가던 시절이 있었어요. 하지만 최근 모습은 월드컵에서 본 모습이 아예 기억에서 없죠. 2006년에 월드컵 우승 이후로 보면 2010년, 2014년 월드컵은 조별리그 탈락, 2018년, 22년 월드컵은 본선 진출에 아예 실패했고요. 지금 올해 월드컵도 플레이오프 일단 통과해야 돼요. 아직 확정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정도면 이제 이탈리아 대표팀이 일시적인 부진이라고 보기에도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이런 성적 부진은 결국 선수단 퀄리티 저하에서 오는 문제가 가장 크죠. 그렇다면 왜 이탈리아 선수들의 퀄리티가 갑자기 떨어졌냐? 일단 선수들이 지금 리그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부족합니다. 자금이 부족하니까 선수 영입에서 타 리그들에게 밀릴 수밖에 없어요. 이미 프리미어리그 최하위였던 사우스햄튼이 세리아 1위 인테르보다도 수익이 더 많았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세리아는 어떤 선수들이 와요? 데브라이너, 모드리치, 제이미 바디, 카일 워커 전성기가 다 지난 선수들이 오는 리그가 되었다고요. 그리고 이런 구조가 반복되면 어떤 일이 생겨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리그의 퀄리티를 높이기가 너무나 힘들어지는 거예요. 프리미어리그 어때요? 모든 구단이 돈이 많으니까 상향 평준화가 되고 그들만의 경쟁이 극도로 치열하잖아요. 하지만 지금 세리아는 그 환경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또 리그의 수준이 떨어지니까 당연히 자국 선수들의 퀄리티 역시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대표팀만 봐도 예전만큼의 슈퍼스타는 보이지 않습니다. 마이디니, 토티, 비에리, 부폰 이런 스타들이 이젠 없다고요. 2011년부터 작년까지 발롱도르 30위 안에 든 이탈리아 국적의 선수는 바렐라 한 명뿐이었죠. 근데 그렇다고 지금 유망주들은 좋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리아는 유망주들을 과감하게 사용한 리그가 아니에요. 지난 시즌 21세 이하 선수들의 출전 비율이 약 5% 정도였거든요. 이게 5대 리그 중 가장 낮았습니다. 이러면 유망주들이 경험을 제대로 못 쌓고 기회를 못 잡은 선수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죠. 결국 리그 내 수준은 떨어지고 유망주들의 성장 루트는 막히고 리그의 레벨도 계속 정체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즘 세리아 클럽들이 부진한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전술적인 이유입니다. 그 시절 이탈리아 팀들에게는 수비라인 내리면서 짠물 수비로 한 번에 역습 가져가고 여기서 득점까지 만들어냈었죠. 그리고 그 시절 이들에게는 항상 10번 판타지 스타가 늘 있었습니다. 바조, 지단, 델피에로.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창의성, 번뜩임, 그게 이탈리아 축구의 낭만이자 무기였다고요. 근데 2000년대 들어오면서 이탈리아 축구의 방향성이 많이 바뀌었죠. 4-4 시스템, 팀워크, 일정한 라인 유지가 강조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10번, 이 판타지 스타의 창의성은 통제가 안 되는 변수처럼 취급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한 이탈리아 칼럼이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 들어오면서 이탈리아 축구는 체스 같은 게임이 됐어요. 계산적으로는 완벽한데 즉흥적인 예술은 사라졌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지금 선수 육성 문제도 분명히 있습니다. 선수들이 피지컬에만 너무나 집착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GPS, TIPSS 이런 측정 가능한 데이터들이 집착하면서 숫자를 표현하기 어려운 직감과 창의성은 점점 가치가 낮아졌다는 비판도 있죠. 최근에 이탈리아 스트라이커들만 봐도 흐름이 보입니다. 스카마카, 에스포시토, 루카 다 피지컬에 강점이 있는 공격수들이죠. 실제로 세리아는 선수들의 평균 신장이 5대 리그 중 1등이에요. 그래서 크고 피지컬이 좋은 선수도 많아졌는데 반대로 창의적이고 경기장에서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수들의 수는 좀 줄어든 느낌입니다. 여기에 최근 유소년 팀들 감독들에게 협회가 성과 압박까지 가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린 선수들은 어릴 때부터 창의적인 시도보다는 안전한 선택을 많이 가져간다는 거죠. 그리고 클럽 감독들도 다 어떤 스타일이에요? 이탈리아 축구는 원래 수비, 조직력, 밸런스를 중시해 왔었죠. 그래서 알레그리나 콘테만 봐도 완전히 공격적인 스타일은 아니고 수비에서의 안정감, 밸런스를 중요시하잖아요. 근데 요즘에 챔스 상위권 팀들 보면 어때요? 고강도의 압박 들어가면서 빠른 트랜지션이 거의 기본값입니다. 공을 뺐으면 바로 전방으로 달려나가고 공을 뺏기면 즉시 압박 들어가죠. 근데 지금 이런 시퀀스 안에서 이탈리아 팀들이 많이 고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리그 내에서의 압박 강도가 유럽 탑 클래스는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세리아는 지난 시즌
시즌 기준으로 유럽 5대 리그 중 볼 전개 속도가 가장 느린 리그였고 평균 득점과 XG값도 5대 리그 중 4위였어요. 그래서 이탈리아 레전드 카사노가 뭐라 그랬냐, 요즘 세리아? 감정도 없고 리듬도 없어서 너무나 지루해. 그래도 다행히 요즘 이 흐름을 깨고 돌풍을 일으키는 팀이 하나 있죠. 바로 코모입니다. 파브레가스 감독의 코모는 강도 높은 압박과 점유를 중심으로 한 팀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즌 코모의 PPDA 수치가 7.8, 세리아에서 가장 낮습니다. 이 PPDA가 뭐냐, 상대가 몇 번의 패스를 할 때 우리가 한 번 압박하냐를 보는 수치예요. 그러니까 이 수치가 낮을수록 전방에서 더 자주 빠르게 압박을 가져간다는 거죠. 즉 지금 코모가 이탈리아 세리아에서 가장 압박을 적극적으로 하는 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술로 승격 2년 만에 팀을 6위까지 올려놨어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예요? 코모가 잘하네?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보면 세리아 팀들이 유럽 탑 클래스 팀들의 이 압박 트렌드에 완전히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탈리아 축구에는 전술적인 문제도 있지만 그들의 철학적인 변화와 유소년 시스템, 이 리그 구조 전반에 걸친 구조적 문제점이 매우 명확하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세리아가 완전히 무너진 건 아니에요. 최근 옵타 리그 랭킹에서도 세리아는 여전히 3위에 위치해 있죠. 유럽 내에서 경쟁력 있는 리그라는 겁니다. 로마는 컨퍼런스 리그 우승했고 아탈란타도 유로파 리그 우승했죠. 인테르도 최근에 챔스 결승만 2번 갔으니까요. 하지만 점점 리그 전체로 보면 그들의 재정적 악화로 인해서 다른 리그들과의 순격차가 분명 만들어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한때는 유럽 결승 무대를 늘 지배했었고 월드컵을 제패하면서 세계 축구 중심에 섰던 이탈리아. 결국 이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건 과거의 향수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현대 축구에 맞게 진화해야 되는 거예요. 선수든 감독이든 리그든 협회든 모두 다 바뀌어야 되는 게 현실입니다. 이탈리아는 다시 한번 세계 최고의 리그로 발돋움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번 시즌 시작으로 그들의 쇠퇴기가 정말로 시작될까요? 여러분 덕분에 LA도 무사히 다녀왔고요. 여기 유니폼도 있지만 다양한 이벤트들도 지금 준비해 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 패스트 드림 프로젝트도 곧 찾아뵐 테니까 앞으로도 축구 친구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도 잘 달려봐야겠죠? 오늘의 주가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번에 더 재밌고 유익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